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은 제가 지내고 있는 집 콘도미니엄 안에 부대 시설 중에 이제 음식도 먹고 또 이렇게 뒤에 설거지도 해서 놓고 뭐 이제 다각도로 큰 테이블에서 손님도 접할 수 있고 굉장히 여러모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사실 제가 집을 매입할 적에도 굉장히 좋은 콘도를 사면서도 제일 싼 적은 그런 집들을 삽니다. 물론 이제 투베드룸이나 여기는 이제 뭐 스퀘어 핏하고 투베드룸, 쓰리베드룸 이렇게 나가는데 투베드룸, 쓰리베드룸 몇백만 불씩 하죠. 근데 저는 단돈 5, 네, 우리나라 돈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혼자 있기도 하고 스태프들이 오게 되면 뭐 한 2명, 3명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잠만 자고 또 여러 군데 수영장도 있고 운동하는 데도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손님도 만날 수 있고 밖에는 또 밖에서 약간의 독서와 또 명상도 할 수 있는 여러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속속 또 계속해서 여러 군데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곳들을 제가 찾아서 집을 삽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있는 곳에 새로 진 건물들이 또 최근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렌트비도 상당히 싸고 그다음에 집값도 원래보다 10% 또는 20%가 좀 내려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미국 또 어디 곳에 얼마나 싼 집들이 있는지 조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좀 본보기로 여러분들에게 좀 답을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부랴부랴 멤버십 한 분 중에 저와 이름이 앞에가 똑같네요. 미 47세세요. 이메일을 하나 보내주셔서 좀 급하게 여러 가지로 좀 이도저도 아닌 단추를 잘못 끼운 상태에 저에게 답답해서 이메일을 보내주신 것 같아서 읽으면서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경청을 해야 또 자기 일에도 보탬이 되는 이야기들이 보통 일반 분들 얘기들이 거의 다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라 생각을 하시고 잘 들으셔서 나 같으면 저럴 때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박미가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 그것도 옳은 방법이겠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라는 게 전부 자기 그 코앞에 모든 것을 다 딱 대놓고 여기다 집 사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경험에 의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또는 이렇게 한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경험을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아예 100% 어디에 뭘 딱 사면 돈을 얼마 딱 벌 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다면 그것은 저는 거짓과 또는 뭘 속이려고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47살의 미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좀 얘기가 굉장히 1가구 2주택 하지만 제가 살 집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해서 이분은 이제 보니까 저의 그 15년 전쯤 블로그를 좀 들여다보고 계셨던 분 같으세요. 박미 언니의 부동산 카페는 아니었고요. 제 블로그를 그냥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쭉쭉 써 내려갔던 그런 스토리 텔링 같은 그런 저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들락거리면서 잠깐 보다 말았는데 그때 끝까지 언니를 믿고 따라갔어야 했는데 뭐 그때는 믿고 따라올 만큼 제가 뭐 어떤 답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나 세상을 경험하는데 연예인을 하다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시달림과 또 어려움과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고통을 이기고 성공하고 나갈 수 있나 그런 이야기를 써왔기 때문에 그때는 별로 그렇게 큰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답을 준 그런 스토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을 하는데 2년 전에 애니메이션 영화 하나를 개봉한 것이 망해서 현재 빚더미에 앉은 상황입니다. 은행빚도 아닌 사채빚 2억을 썼다고 하네요. 열심히 했는데 능력 부족이었나 봅니다. 큰일 났네요. 너무 허망하여 멍하니 있다 갑자기 박미 언니가 생각이 나서 유튜브 디즈니 채널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상담 영상 솔루션을 보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주셔서 제가 다른 사람의 영상 솔루션을 말씀드린 것을 보고 아마 상상도 못할 답변을 들으시면서 감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 그렇구나. 저도 한번 보내봅시다. 제발 꼭 저의 복잡한 상황에 현명한 동학줄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한 발만 잘못 뒤지면 나락으로 떨어질 상황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가 2채 있지만 아이와 살 우리 집이 없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거주할 집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집이 2채인데 또 거주할 집을 갖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을 사면 지금도 빚이 많은데 빚이 더 많아집니다. 나이가 젊다면 모를까 곧 50인데 남편 말대로 그냥 이대로 우리 가족은 계속 월세나 전세를 사는 게 나을까요? 이 남편분이 투자의 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전세나 월세를 계속 사는 것이 낫다. 이것은 저는 잘못된 판단과 투자의 어떤 공부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투자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돈을 벌어보고 싶은 생각도 없다라는 어떤 그냥 있는 그대로 현재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살면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닌가. 머리가 아프다. 신경 쓰기 싫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봤습니다. 근데 우리 미땡님 그래도 다행입니다. 와이프를 잘 두셨습니다. 여기에서 만족하면 큰일 난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집을 산다면 어디에 사야 할까와 지역은 사무실 마포구 망원동. 저는 마포구 망원동이 마포구는 마포구인데 망원동 그래서 저 면목동 옆에 망원동 그쪽 얘기 안 하는데 그쪽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지만 마포구 들어가서 보니까 신촌과 상암동과 뭐 여러 군데 가까운 곳에 있더군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고 최근에 부동산이 더블 7억이었으면 더블로 오른 지역 2배로 오른 지역도 있고 아니면 30% 이상 오른 지역도 있는 인기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목동, 신촌, 상암, 공동, 은평 할 거 없이 경기도 쪽 싼 지역은 마음에 부담 없이 빚 갚을 범위 안에서 아파트를 살 수는 있지만 10년, 20년 뒤에는 값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힘이 들더라도 지금 돈 벌 수 있을 때 비싼 지역의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더 먼 미래를 보고 재개발 지역, 신촌이나 공동에 빌라나 다가구를 살까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누구 명의로 사야 할까요? 남편, 부인, 임대 사업자 명의. 이렇게 사게 되면은 남편, 부인, 그 다음에 임대 사업자 이 3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힘들더라도 좀 비싼 지역을 사가지고 먼 미래를 보고 재개발 신촌, 공독 이런 곳에 빌라나 다각을 사면 어떨까요? 예, 이런 문자를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중에 신촌이나 공독, 빌라나 다가구 네, 이것은 별로 좋은 현실적인 답이 아닙니다. 기왕에 사는 거라면 신촌 쪽에 제가 해서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이 상암동도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10몇 년 전에 상암동이 크게 방송국이 들어가고 아파트들이 타운이 형성되기 전에는 분양값들이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 3억 선에서 4억, 5억 선까지 하다가 인기가 좀 있으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중 들어오고 자리를 잡으면서 또 새롭게 분양을 하는 곳들이 이제 6억, 7억으로 이렇게 분양이 시작이 됐고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촌 또한 공동,
또 인기 지역으로 마포구가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땡님은 이런 오른 지역을 보기보다는 새롭게 시작되는 분양 지역을 보는 것이 현명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답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누구 명의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셔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 한 채는 부산 해운대 자이 32평, 현재 시세가 8억 5천. 들어가 보니까 재개발을 갖다가 다시 새롭게 분양을 한 것을 받으셔서 지금 집값이 껑충 뛴 것인지, 그것은 자이 1차라고 해서 보니까 분양을 받으신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수익을 이것은 좀 내지 않았나. 대출은 4억, 그러나 시부모님, 남편의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부인 명의로 된 한 채는 서울 강북구 성원동, 조금 외곽이네요. 32평, 시세는 3억 8천이고요. 대출이 2억, 친정 부모님, 와이프의 부모님들이 또 그것에 들어가서 살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무실이 한 개 있는데 마포구 망원동 30평, 시세는 7억. 상당히 많이 잡은 건지 좀 많이 나가네요. 그 다음에 대출이 3억이 있습니다. 사실 뭐 사무실도 자기가 집세를 내고 있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아서 사무실을 사는 곳은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 명의의 회사에 임대를 줬다. 만약 월세를 준다면 200만 원 정도 상당의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억이 은행에 있은들 요즘 뭐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100만 원 세금 빼고 100만 원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것은 상당히 차라리 임대를 200만 원씩 주고 남의 세를 얻는 것보다는 그냥 비즈니스가 잘 된다면, 계속 10년, 20년은 계속 뽑아 먹을 수 있다면은 자기가 그 사무실을 사서 대출이자 현재 3억 정도 얻었다고 하니까 그 사무실의 3억 정도는 이자가 제가 볼 때는 한 2, 3은 6, 한 70만 원 정도, 네, 12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만 원 정도의 나머지 자기 돈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그 사무실의 수익은 아직도 여전히 남편이 하고 있지만은 수익은 잘 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자기가 집을 꼭 갖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어머님, 아버님, 남편의 어머니, 아버님이 부산의 집을 남편 이름으로, 그 다음에 강북의 아파트는 또 부인 이름으로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 부인의 어머니, 아버님이 살다 보니까 자기는 본인들 애 하나와 남편 그리고 본인은 지금 빌라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은 은행 빚이 한 4억 정도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1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살고 있다. 그것도 아파트가 아닌 빌라에,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빚은 17억, 부동산의 대출 9억, 사업빚이 7억, 그 다음에 사채 1억, 캐피탈 사채빚도 5천만 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채를 쓰는 것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빨리 갚아야 합니다라고 걱정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매달 모든 대출 원리금의 이자, 집 월세가 1,000만 원이 나가는데 2월 말로, 이번 달이네요, 사채 1억과 조금 있으면 6월까지 캐피탈 빚 5천만 원은 다 갚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돈은 월 7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말대로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과 그다음에 말처럼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게 실제로 행해질 수 있는 거라면 얼른 사채 빚을 꼭 갚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 사채빚 1억과 캐피탈빚 다 사채죠.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 빚을 전부 갚고 나면은 1,000만 원 정도로 대출 이자와 원리금, 집 월세
중에 300만 원 빼고 내가 700만 원 정도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시부모님 그다음에 뭐 친정 어머니 아버님 모든 빚을 지금 현재 이 우리 미땡님이 이렇게 다 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 올해 말까지 1억 내년 말까지 1억 5천 총 내년까지는 총 2억 5천만 원의 목돈 수입이 들어옴. 그 외에 매달 월 1,000만 원 정도 대출 플러스 이자를 낼 수 있음.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래도 상당히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것은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정적으로는 3, 4년 정도를 내다보고 그 이유는 아마도 은퇴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남편 명의 부산 아파트는 시부모님의 명의 재산이 많으면 노인 혜택에 대한 땡땡땡땡 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고 지금 현재 계시고요. 남편의 형 같은 경우에는 청약 당첨기에 날아가서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아마 동생인 자기 남편이 남편 명의로 부산 아파트를 함으로써 이렇게 일단 1가구 1주택에 걸렸고요. 또 부인 또한 서울 아파트는 우리 집을 사려 했지만 나이 많으신 친정 부모님이 또 월세로 이사 다니는 것이 안타까워서 친정 부모님 거주하실 아파트를 삼으로써 대신 우리 가족이 월세로 살게 됐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게 처음부터 좀 가족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제가 왜냐하면 너무 효자시고 효녀신 것 같아서 이것만 봐서는 효자와 효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약한 말이 효자 효녀 이 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가족 돌보는 돌보미들을 가장 최고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특히나 돈이 있는 재벌, 준재벌, 사업하는 사람들, 의사, 변호사 뭐 우리나라 1% 내놓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자인 상위층을 보면은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냉철합니다. 한 달에 차라리 얼마씩 예를 들어서 50이면 50, 1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용돈을 줄 망정 사실 용돈을 주고 있는 것처럼 돼 있기도 합니다. 남편의 대출 시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이미 대출을 받아서 이자가 1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고요. 또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친정 어머니 아버님이 사시는 것도 2억 정도 빚을 얻었기 때문에 한 60만 원이 안 되게 이렇게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을 이미 용돈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빨리 결정을 드리라고 말씀드리면 효자 효녀인 두 분에게 굉장히 안 좋은 가시 같은 X년으로 남을 것 같아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용돈을 드리는 것이 낫고 지금 현재는 부동산이 굉장히 핫하고 많이 오름폭이 있는 현재 두 집을 다 정리하고 양도세를 좀 낸 다음에 어떻게 전체적인 것을 지금 이자를 내는 돈 대신 용돈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한 번 정도 올이라는 것은 아파트 문제, 뭐 본인들이 지금 지출하는 문제, 또 수입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대신 월세 산다고 생각하고 효자 효녀라 월세 이렇게 살면서 부모님을 더 편안하게 모시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가지신 건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초등학교가 들어가니 더 이상은 힘들어 우리 가족이 거주할 집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사 다니면서 월세를 꼬박꼬박 이렇게 은행 대출로 나가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투자에 가장 걸림돌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월세가 은행 대출로 받아서 뭐 집이라든가 뭐 사무실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출을 받아서 돈을 꼬박꼬박 대출로 낸다면 그리고 부동산은 잘 사서 후에
2, 3년 후에 또 그거보다도 10배의 값어치를 줌으로써 7억, 8억 또는 5억, 4억까지도 오르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을 사게 되면은 은행빚을 아무리 준들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시고 남편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조금 마음을 한번 돌릴 수 있으면 한번 열심히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내는 월세가 너무 아깝고 올라가는 주변 집값 시세가 무섭습니다. 벌써 옛날에 마포 쪽에 집을 사셨으면 지금 거의 더블은 버신 걸로 지금 나옵니다. 제 생각도. 왜? 수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무주택을 또 구매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가구 3주택이 돼서요. 휴. 그리고 남편분께서는 나중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아파트 2채를 처분해서 우리 집도 사고 노 생활도 하면 된다. 우리 빚만 갚으면 부자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땡님의 남편분 말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2채 집을 처분을 하고 그때 가서 우리도 이제 노후 생활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뭔가 생각이 좀 모자른 듯한 그런 함부로 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냉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건방지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뭐 갑자기 죽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서 뭐 이렇게 죽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두 부모님이 지금 뭐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신데 우리 두 분께서 나이가 우리 미땡님은 47, 남편분은 조금 더 나이가 위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금방 50, 60, 부모님이 70, 80, 90까지 또 사시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한 두 분께서 나이가 70이 되면 집도 없이 계속 그렇게 월세 전세를 다니면서 살 건지 아니 뭐 집이 없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인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은 책임감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미땡님은 참 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47세인데 지방과 서울 외곽 아파트인데 그거 처분할 때쯤이면 그렇죠. 우리 미땡님의 부모님, 친정 부모님은 조금 외곽 쪽에 집이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 해운대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집값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요 시기가 몇 번 제 유튜브를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적시 팔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수익을 많이 내고 팔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지금 부산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굉장히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셔서 그나마도 아파트 해운대 자이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기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이자 4억에 100만 원 정도가 좀 되는지 안 되는지 최근에 뭐 2.6에 받았는지 2.7에 받았는지 아니면 3%에 받았는지 3%에 받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100만 원을 계산을 했을 때 차라리 100만 원 용돈을 드리고 수익을 좀 챙기고 양도세를 내고 그 다음에 조금 남는 것으로 또 집을 좀 얻어드릴 수 있으면 좀 얻어드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나라에서 나오는 또 돈도 또 따로 용돈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집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친정 어머님 집은 어차피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외곽이고 현재는 뭐 그래도 부동산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싶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 미땡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 인구도 줄어들고 이제 부동산도 너무 많아서 외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억 정도의 대출이라면 한 6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차라리 용돈을 드리고 조금 편안한 전세에 얻어서 그 집도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포트폴리오를 짠 후에 본인들의 집
네, 본인들의 집이 최우선 목적이니까 한 1, 2년을 멀리 내다보고 분양하는 마포에 상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것으로 분양이 굉장히 쌌었습니다. 예, 십몇 년 전 얘기죠. 근데 상당히 지금 거슬러 오는 동안에 많이 올랐더군요. 한 5억, 더블, 5억 했던 것들이 10억이니까 더블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회를 잃고 하지 못했던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부모님에게는 효자효녀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아직까지도 그 집에 대해서 계속 대출을 내기보다는 지금 집값이 핫할 때 정리를 해서 부모님들에게는 그거에 상응하는 대출 이자를 쭉 부어드렸으니까 그것을 용돈으로 드린다 생각하고 용돈을 드리고요. 새롭게 부모님이 차라리 자기 이름으로 정정당당히 자기 이름으로 집을 하나 근사한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자기가 살 수 있는 노후 대책의 집들을 부산에 계신 부모님은 집을 또 하나 좀 싼 거, 싼 쪽에 조금 외곽 쪽도 뭐 괜찮지 않을까요? 부산은 외곽 쪽은 굉장히 쌉니다. 예, 핫한 해운대를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외곽으로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해운대도 새로 짓는 집들 되게 좀 있는 것으로 제가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준비를 하면서 한 3, 4년 정도 집을 또 마련을 하고 또 우리 친정어머님도 좀 전세를 사든가 이렇게 살면서 용돈도 받고 국가에서 주는 나라 돈도 노후 대책 노후 뭐 돈 받지 않습니까? 연금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받으시면서 조금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남편 이름, 부인 이름, 임대 사업자 이름 셋 중에 어떤 이름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했는데 저는 세 개 다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은 1가구 2주택에 걸려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또 제가 욕을 먹을 것 같지만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집 팔고 또 우리 노후 대책 잘 될 것이다. 그거는 운명이 어떻게 될지 사람의 운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내가 또 어떻게 될지 사망하게 될 수도 있고 암이 걸려서 또는 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너무 건강해서 오래 살게 되면 또 편안하게 내 집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고 또 자산을 좀 불리는 데는 부동산이 만만치 않은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머리에 염두를 두셔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든 임대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세 가지 방법 현재는 어떤 것도 1가구 3주택에 주택은 걸리기 때문에 사셔는 안 되고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를 안 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대한 거는 부모님에게 지금 대출 이자 나가는 거 상응만큼 좀 돈을 들이면서 다시 정리를 특히나 부산 해운대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 현재 집값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미땡님 3년 사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예, 다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면 부인 말도 경청을 하고 대범하고 그리고 신선하게 뭔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있는 그대로 가지고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하다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가가지고 정리를 하고 부모님이 무슨 뭐 생명이 내일 돌아가십니까 모레 돌아가십니까?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편분께서 진짜 정중하게 말씀드리는데 다시 진짜 와이프 말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업 열심히 해서 벌어봤자 맨날 빚만 지고 지금 또 벌어봤자 빚 갚는데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집 사자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 부부싸움도 많이 합니다. 제 인성이 어떻든 제가 어떻게 살았든 저는 사회에서 보면 루저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만큼 또 실력이 있어서 또 수익도 내고 사무실도 본인께 있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미땡님 힘내십시오. 루저라니요. 지금 이 정도만 충분하게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 포트폴리오만 다시 남편을 설득한 후에 과감하게 그리고 확 밀어붙여서 정리만 된다면 최고의 자산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담할 것도 이야기할 것도 없어서 저 혼자 가슴앓이를 하다 박미 언니에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매일매일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서 유튜브 보고 부동산 카페가 보고 또 책을 봐도 해답이 그리고 답이 안 나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사라라고 하지만 저는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 팔 수가 없습니까? 왜 설득을 못 합니까? 부모님들도 참 나이 드신 분들 참 고집 셉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하십시오. 저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의 첫 번째가 과감한 돌파력이었습니다. 이동하고 이사하고 그런 게 뭐가 힘듭니까? 이동하고 이사하고 힘들지 않고 돈을 번다고요? 이 세상에 그런 공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남편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전세 월세 살면서 쭉 가다 그러다 70살, 60살 이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때는 부모님이 돌아가 계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절대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도 효자 효녀로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보고요. 이제는 본인들의 어떤 생각을 그렇다고 부모님을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여태까지 냈던 대출이자에서 용돈도 드리면서 다음 대책을 모색하는데 협조를 하라고 뭐 의논하고 또 설득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를 사라라고 하지만 저는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 팔 수가 없습니다. 팔면 됩니다. 과감해 보십시오. 공격적이고 그리고 힘이 있는 돌파를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후원합니다. 상담해 주신 영상처럼 재개발 빌라를 사놓고 우리는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라 라고 하면 1가구 3주택 또 어디가 재개발될지도 모르겠고요. 제 나이도 많고 확실히 재개발될 곳 아무리 싸도 7억 정도 하던데 빚부터 갚아라 하면 빚이 너무 많아. 그거 갚는 동안 주택 가격은 또 상승할 테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답을 드리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 누구나 다 꿈이죠. 똘똘한 한 채를 어떤 거를 똘똘한 한 채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에서 너무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꿈이고 또 누구나 전문가랍시고 하는 말들이 다 똘똘한 한 채. 저는 이런 말 이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우리 미땡님, 재개발 빌라를 사놓고 제가 재개발 빌라를 사놓고에 대한 어떤 3040 재테크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분 포트폴리오에 맞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땡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빌라를 사놓고 우리는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라 라고 하면 1가구 3주택에 걸린다 땡땡땡 이런 말씀을 하시면 돼요. 지금 미땡님은 1가구 3주택에 걸리는 일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은 집을 사셔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부모님하고 의논과 설득이 필요합니다. 한 후에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십시오. 그 다음에 재개발 빌라를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제가 우리 Q&A에서 그분은 이 상황이 맞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곳에 빌라 같은 것들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그분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 미땡님은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무턱대고 재개발 되는 빌라를 사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라. 지금 현재 전세 자금도 모아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이야기가 되면 저는 방법이 새로운 분양 마포 쪽도 괜찮고 또는 한남동 그다음에 한남동을 비롯해 마포 또 공덕도 괜찮지만 공덕보다는 좀 직업하고 직장하고 가까운 쪽에 상암 이런 싼 집들 또 분양하는 집들을 좀 고르는 것이 분양하는 집들은 분양을 하고 나서 2년 3년 동안
또 버는 수익 그대로 중도금을 치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도 안 나오지만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대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굉장히 완평과 아주 디스커스, 의논을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후에 부동산이 핫할 때 정리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이 될 곳 아무리 싸도 7억 정도 되는데요. 예, 재개발될 곳은 상당히 여기저기 많습니다. 7억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재개발 지역 7억이 되는 곳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우리 미땡님은 너무 이게 자산 포트폴리오가 자산이 있는 것보다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부모님의 어떤 생활권, 그 다음에 라이프 이런 것들까지 다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관찰을 한 후에 이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정리가 됐을 때 다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그것을 읽으면 다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